조금 전에 비행기에 내려서 동네 안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여전히 녹음이 아주 우짓고 있군요. 뉴스를 보니까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실려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많은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다는 뉴스인데요. 배우 이영애 씨도 크게 기여를 할 것 같다, 기여 의사를 밝혔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쉽지 않은 일일 텐데 문화 권력이 워낙 좌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일, 정당한 일을 해도 비난과 비아냥이 따르는 곳이 문화예술연예계인데요. 이영애 씨 격려와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예전에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동의하시는 내용일 텐데,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의 공이 7이고 과가 3이다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잘못된 얘기죠. 저 뭔가요? 아, 이제 사슴이 있네. 뒤에 사슴 보이시나요? 네. 아, 뭐 엄청 큰 사슴이. 저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사슴을 배경으로 한 말씀만 지적하려고 합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이승만의 과삼이 뭡니까? 독재를 했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나이가 들면서 독재를 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아무리 과가 많아도요, 그가 자유의 나라를 만들고 지켰던 공을 상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라는 것, 이 사람들이 독재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맹률이 80%였던 당시 국민들의 정치의식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 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권위주의적인 통치를 한 겁니다. 민주적인 선거가 완전히 박탈된 것을 독재라고 얘기하고요. 북한처럼 말이에요. 중국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러시아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선거제도 자체가 뿌리째 뽑혀버린 적이 없죠. 민주적인 선거제도는 있었어요. 그게 제한되고 왜곡되고 굴곡된 적은 있었죠. 그러나 이승만 시대는 특히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이라는 큰 틀을 만들고 선거제도 자체가 유지가 됐습니다. 권위주의예요. 권위주의적인 체제고, 흔히 3.15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것도요, 이승만을 부정선거로 뽑은 게 아니죠. 대통령 부정선거가 아니고 대통령은 이미 결정이 됐고 부통령을 뽑는 선거였습니다. 근데 부통령 선거를 제대로 관리하고 책임지지 못했다라는 정치적이고 포괄적 책임을 질 수는 있죠. 그래서 3.15 부정선거 이후에 4.19 때 이승만이 하야를 한 거예요. 사실은 부정선거는 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부통령 선거만 재선거를 하는 게 당시 분위기상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본인 대통령이 물러난 겁니다. 그의 민주적인 의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3.15 부정선거 이외에 다른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 4.3 사건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례를 들기도 하는데, 보도연명 사건, 이게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 훼손 행위,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키기 위한 과정에서 나왔던 건국 초기의 혼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과라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07 과3이 아니고 09 과1,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 눈치 보면서 여론이 그러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려는 게 07 과3이라는 표현인데, 09 과1, 사실은 그 1이라는 과도 결정적이고 치명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왜 이승만을 이렇게 지우려고 하느냐, 그 뒤에는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 사관 때문입니다. 민중 사관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기비성 주체주의 역사관을 주체 사관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80년대 주사파들에 의해서
민중사관으로 수용이 됐거든요. 그 민중사관에 의해서 80년대부터 운동권 서적들이 나왔고, 저희도 90년대 대학에 들어가면서 그 사회과학 서적이라는 게 다 이 민중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들.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만든 잘못 태어난 나라라는 겁니다. 북한은 가난하지만 자주적이고 주체적인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성,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 차가 지나면 안 되는 데인데 지금 막혀있는데 여기로 차가 다니네요. 어쨌든 간에 그런 잘못된 외눈박이 역사관에 의해서 이승만을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지우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신앙인들이라면 말이죠, 북한은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탄압하는 곳이 됐고, 대한민국은 인구 대비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가 됐던 배경은 이승만이죠. 이승만은 기독교로 나라를 세우려고 했고, 형목제도, 경목제도, 군목제도, 기독교 방송도 불교 방송보다 약 30년가량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나라의 체제를 기독교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승만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불완전하게 진행됐던 기독교 입국을 한국에서는 완전한 형태로 실험하려고 했던 게 이승만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세계에서 신앙의 자유가 가장 꼽히는 나라가 됐던 배경에는 이승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기독교인들조차 그 잘못된 주체사관, 민중사관의 영향을 받는 이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교과서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은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우려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라는 걸 인식할 필요가 있고요. 이승만에 대한 부정적 회절, 훼손, 폄훼 현상은 북한 체제가 계속되는 한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통일될 때까지, 자유롭고 평화로운 보고만에서의 통일이 될 때까지, 북한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이승만에 대한 억울한 회칠 행위, 이건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면하여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자유와 민주, 복음에 대한 국가관입니다. 역사관입니다. 뭐 제대로 가르치는 수밖에 없죠. 세상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승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한국이 북한의 해방과 구원에 대한 자연스러운 이론적 궤적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승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 결코 복음 통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승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07과삼이라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한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의 말년에 그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이 있었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영웅화하거나 신격화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라는 것은 90%의 공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정확한 진실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늘기를, 국민들이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